안녕하십니까. 채널 박재호 운영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사인까지 받았는데요. 최고의 프로젝트는 무엇이다는가? 이 책을 지으신 유준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진호입니다. 저는 우리들 녹지국제병원의 IT 부서 담당하고 있는 그 위룹이라는 회사의 CPO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개발을 시작을 한 지 거의 20년이 가까이 다 돼간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원래 처음에 제가 이제 일을 한 거는 이제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의료 장비 쪽에서 이제 3D 그래픽스 뭐 이런 쪽들을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웹 서비스, 클라우드, 인베디드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고객들을 만나고 또 일을 해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경험들, 뭐 생각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메모를 해놓은 것들을 이제 좀 책으로 이번에 내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드리고요. 뭐 한마디로 공정, 공중전, 그다음에 이제 뭐 산전수전, 그리고 뭐 특수전 다 해보신 그런 아유, 경험을 토대로 바로 이제 이 책을 이제 집필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실은 책이 나오기 전에 먼저 좀 읽었습니다. PDF로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점도 이제 생기고요. 또 저자님한테 직접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게 저희 또 재미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질문을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뭐 잘 보시고요. 요 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우선은 제가 먼저 준비해온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가 있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아까 개인적인 경험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기록을 글로 이게 활자화된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게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예, 아마 예, 만감이 예. 교차하실 건데요. 요 기록을 남기고 싶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실제 일을 하면서 보는데, 고객들도 그렇고, 저희 그 보스분들 대부분도 그러는데, 소프트웨어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어쩌다가 팀장이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어떤 원하는 게 뭐가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분해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고객한테 음, 딜리버리를 해야 되나 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잘 하시는 상사분들을 만난 게 제가 손에 꼽습니다. 아, 손에 꼽을 정도 예, 드물다는 얘기죠. 너무 네. 없고, 혹은 자기만의 뭐 음, 독특한 이론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전혀 보편적이지 않은 음. 얘기들을 하시는 그러니까 자기 분들이. 경험 자체를 그렇죠. 그냥 고집으로 포장해가지고 딱 내는 그렇죠. 거죠. 게다가 고객들도 음, 마찬가지인데, 고객분들 경우에 이제 그냥 사업을 하시다가 아유 이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시는데, 그냥 무슨 그 진짜 인테리어 뭐 며칠까지 끝내주세요 하는 이런 음, 식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음, 아니면은 그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여의도에 피라미드 만들어 주세요라는 식의 요구 사항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뭐 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설득하고 설명하고 많은 일들을 했고요. 물론 되는 분들도 있었지만 안 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라고 음, 하면서 조금씩 메모를 남기고, 저도 음, 역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예,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음, 실제 그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했지? 그런 고민을 저도 같이 했습니다. 예, 동시에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애자일 코치 어떤 뭐 트레이닝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걸 적용하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 책을 적어서 누구한테 드리고 싶으냐? 예, 저희 고객님들한테 음, 진짜. 혹은 오늘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어떻게 내가 처음 만들어야 되지 하는 고객님들도 있지만, 음, 동시에 고객들은 어떻게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한테도 음, 꼭 이제 이게 딱 드리고 싶고, 정말 그 뭔가 이 독자분들 중에 뭔가 이 헤매고 계시는 상사분이 계신다, 음, 혹은 헤매고 계신 경영자분이 있다, 헤매고 있는 어떤 뭐 이제 공무원분들이 있거나 그럴 때 조용히 선물을 드리셔도 됩니다. 예, 조용히 선물 드리면서 한번 이걸 보시고 음, 어떻게 일을 하셔야 될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앞으로 어쨌든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 그래서 원래 그
원래는 기업에 대한 얘기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들이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예, 도움이 부디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천자를 쓸 때 살짝 자기 상사 책상에 올려놔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썼는데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늘 그렇지만 정말 꼭 필요한 책은 이 책 이미 내용 알고 있는 분들이 선택해서 읽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의 존재 자체를 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안 읽고 다 아는 사람만 읽는 이게 이제 좀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을 이제 잘 해주셨지만 이제 선물로 이 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책상에 살짝 두고 오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책 전체 5부로 돼 있죠? 네. 예, 5부에서 제가 질문 하나마다 그 부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궁금했거나 아니면 요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라는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원래 뭐 책을 읽다 보면 언제나 궁금증은 생기기 마련이죠. 예,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유진호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네. 그러면 나갑니다. 네. 1번. 1번부터 질문이 약간은 예. 어렵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처럼 2023년도 11월에 아이디오도 직원 25%를 해고하는 강소를 뒀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이디오 사례가 나옵니다. 혁신의 아이콘 이제 나오는데요. 도대체 혁신적인 기업, 아이디오 같은 혁신적인 기업 내부에서조차 이게 뭔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아이디어가 과연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고객들이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자기들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그 디자인 띵킹이라는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만들고 뭐 해서 이제 예를 들면 혁신적인 물건이라고 만드는데 문제는 혁신적인 물건이 늘 성공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게 이른바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 PMF라고 하는 것들이 잘 맞으면 좋은데 거기에 그렇게 내놓은 게 100% 맞을 거냐는 저도 모르겠고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나름 이제 괜찮게 만든 프로세스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퍼뜨리는 것도 있고 문제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대부분 다 이제 알고 있는 공공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쟤들한테 일을 줘야겠어. 우리 내부에 그냥 사정을 아는 사람들 맡겨야겠어. 등등 고민들도 있었을 거고요. 사실 그 안에 살림하는 방식의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어떤 마켓핏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표적으로 그 재훈님께서 번역하신 손안감 기업의 조건을 보면은 MS, 애플, 뭐 구글 정말 다양한 삽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온갖 삽질이라는 삽질은 다 하죠. 그렇죠. 마케팅적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삽질하는 와중에 결국엔 그들은 그래도 버틴 거죠. 그렇죠. 네, 사람을 갈아엎든지 뭐 어떻게 다른 어떤 거에 수익을 기본으로 어떻게 뭐 전체 판 다시 갈아엎든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 사실 정말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혁신을 했고 혁신적인 걸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에 맞느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장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물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이디어도 그렇지만 또 혁신의 아이콘 다른 미디어계의 네. 픽사 같은 경우에도 네.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굉장히 작품들이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몇 개 작품들 보니까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에는 조금 2%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네. 저는 느낌이 이제 들었었는데요. 결국은 아이디어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람들 항상 그거거든요. 뭔가 처음에 아주 새로운 게 너무 우아하다가도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금방 질리고요. 또 더 새로운 걸 원하는데 문제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기에는 아마 좀 어렵지 않느냐. 기업 자체의 규모도 커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매너리즘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컨설팅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런 컨설팅하는 회사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줘야 되는데 이 세상 자체 계속해서 새롭게 바뀌긴 하지만 내가 한번 또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고 나면 안 새로워지니까 그렇죠. 이걸 또 어떤 식으로 깨느냐 그거는 다른 회사가 또 와서 깨겠죠. 그러겠죠. 예. 아유,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는 저는 일정 예측이라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매우 예,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 질문은 뭐냐면 정확한 일정 예측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180일 플러스 마이너스 30일 동안 진행한다. 이렇게 적으면 참 좋아요. 네, 모든 문제가 없겠는데요. 대부분 계약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법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날짜를 딱 그냥 꽉 찍어버립니다. 네, 이때까지 해. 안 하면 뭐 지체 보상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 고객한테 설득을 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99.99% 고객은 정확한 완료 날짜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일정을 예측을 하고요. 요거를 뭐 고객을 설득하든 아니 우리 내부에서 해결하든 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번역하셨던 조에론 소프트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 조엘이 실제 일정을 잡을 때 네. 마지막 일주일을 테스트로 남겨놔라. 음,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네. 버프 공간을 두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1차적 버퍼 공간을 두고 일정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구 사항들을 좀 진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실제 고객들이 대부분 요구 사항이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그냥 던지는 경우들 많고 실제 얼마나 걸릴지는 또 이걸 수행하는 조직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네. 조직에서 이제 그 똑같은 비슷한 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봤다면 추산이 해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네. 전혀 안 해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음, 이거 뭐 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막 언제까지 된다는 게 더 하기 힘들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했듯이 앞에 먼저 버퍼를 잡는다. 네. 두 번째, 요구 사항들을 우선 진짜 분석을 좀 해본다. 음.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좀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 왜? 음. 전체 기간에서 이 협상하는 기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한마디로 모래시계 이렇게 그렇죠. 떨어지듯이 사라지고 있죠. 그렇죠. 녹고 있죠.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새로 들어오는 요구사항들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갑자기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기능이 아닌 음. 완전히 새로운 게 들어온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건 못 받는다 음. 라는 건 해야 되겠죠. 대신에 변화에는 대응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 뭐 규제, 법, 네,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그렇죠. 그게 맞춰줘야죠. 하지만 뭐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기능 그렇죠. 추가라든지 우리 피처 크립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얘기를 잘 하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실은 쉽지는 않은 게 우리가 위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현실적인 거는 또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슬프고도 안타까운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하도 그게 이제 그 옛날 그게 IT 초창기였던 미국에서 하도 어찌나 심했는지 그 제 책에도 적었지만은 그 와인버그라고 하는 전설적인 컨설턴트 아저씨가 이 정말 힘든 고객 이상한 고객 피하라고 도저히 그거 답 안 된다. 그래서 하고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 이제 저도 준비도 되지만은 잘 그분을 설득하고 맞추는 또 핏에 맞는 고객을 또 만나는 정말 행운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쪽이 다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X, 네. 트위터라고 부르는 X라인이 참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는 세상에 반응한 멋진 코드가 아니야. 비즈니스 10배 도움이 되는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이 올라와가지고요. 네네. 상당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자,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기업에서 현금이란 무엇일까요? P죠, P. 그렇죠. 동맥. 돌아야죠. 네. 결국에는 그 돌리는데 그 코드가 기여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기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뭡니까 이거 도대체 뭐 부산물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먼저 비즈니스 자체가 돌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정말 사업에 도움이 되는 코드를 만드는 게 당연히 우선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업에 그다음 처음은 돌렸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확장을 하게 되겠죠. 문제 그때 감당하려면은 이제 만약에 정말 퀵앤더티로 엄청나게 해놨다.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내비뒀다. 답이 없을 겁니다. 제 책에도 얘기했지만 그 유지보수성을 그래서 따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유지보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리팩토링 혹은 그리고 그 작업을 위해서 코드 정리 뭐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요. 경영자들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존재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또 최근에 더 먼저 나온 그 타이니 음. 플러스 같은 좋은 네. 책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저희 경영자들이라든가 우리 음. 고객님들이 그 책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좀 고객분들이 직접 보시기에는 수상한 레벨이 안 맞다. 네. 예. 그래서 그 추상화 레벨을 좀 눈높이에 어느 정도 음. 제 책에서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좀 차근차근 보시면은 아하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유지 보수성을 음. 맞추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아까 좀 자원을 투입하고 그렇게 음. 해서 새로운 또 변화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소프트웨어를 계속 준비하는 게 좋고요. 실제 제 책에도 적었지만은 자 만약에 갑자기 오늘 기능 3개를 추가한다고 그랬을 때 조직이 지금 갑자기 호떡집이 되느냐 아니면은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지 좀 프로세스가 잡히느냐 요거 잘 생각해 보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일을 하게 될 때 계속해서 새로운 유지 보수성을 위해서 어떤 정리가 안 되면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계속 호떡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음. 바꾸면 저기 터지고 저기 바꾸면 이거 터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유지 보수성을 해서 정리를 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음.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등을 해서 안정적으로 붙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은 사업의 방향도 훨씬 더 손쉽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첫 시작은 돌아가는 비즈니스 음.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바로 유지 보수성을 감안해서 코드들을 리팩토링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트백이 한 얘기가 있죠. 네, 우선 코드를 돌게 만든다. 그렇죠. 성장해야 그다음부터 뭐 일이 일어나니까요. 네, 그때는 뭐 기술 부처로 쓰고 뭐 여기 이 책에도 잠깐 나오잖아요. 기술 부처로 그렇죠. 예, 짊어지고 그다음에 약간 불만족스럽더라도 우선 전진.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제대로 만들어야죠. 그, 그런 다음 우리 이제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거 있잖아. 원가 네, 절감을 위해 가지고 성능 최적화해서 작은 그렇죠. 기계수로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 또 고객한테도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부가가치를 우리가 고객한테 주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주는 건데요. 우리 재밌다고만 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 벌어졌을 때 저는 너무 당연한 게 왜 논쟁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예, 사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예, 예, 너무 당연한 얘기가 왜? 왜 이게 논쟁거리까지 되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선악이란 게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아마 비춰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하고 어느 시점에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 이거는 뭐 좋게 짜는 게 중요하지 않아? 아니면 돈 벌게 짜는 그렇죠. 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아마 파가 나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 잠언에 가장 예, 중요한 게 뭐냐? 때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되죠. 예, 어느 시기에 뭘 갖다 낼 음, 거냐. 음, 그러니까 그럼 그 지혜가 좀 필요한데 예, 너무 양단은 어느 하나만 골라라는 식으로 그 이제 논쟁적으로 되면은 사실 선택에 뭐 예, 좋은 답이 없을 거예요. 예.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고객의 이익이 먼저다. 그렇죠. 왜? 고객이 결국은 아까 동맥에 피를 그렇죠. 흘리는 즉 고객으로부터 지갑으로부터 돈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 이익이 없으면 고객은 돈 낼 저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해서 정말 그렇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또 하나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행동 조작이 아니라 목표 자기 조절 관리를 강조하셨는데 요즘처럼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목표 자체가 움직이는 목표, 즉 무빙 타겟이 되어 버려 가지고요. 클라이 사격이겠죠. 이렇게 목표 따라가고 그렇죠. 쏘는 거요. 양궁하고 일반 사격하고 다르게요. 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표적을 따라 조준해 가면서 쏘아야 할까요? 아니면 사전에 딱 조준하고 있다가 표적이 오면 쏘아야 할까요? 이게 좀 난감한데 사실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아시는 분 중에 이제 기업용 문서 어떤 검색한 솔루션을 만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사실 그 음, 자체로 잘 나갔어요. 네. 그리고 사실 주로 이제 키워드 검색하면 잘 찾아주고 심지어 음, 표에 있는 내용까지도 잘 정리해 네. 주고 이제 주 고객이 이제 일본하고 미국 쪽의 고객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GPT가 딱 나온 거예요. 네. 갑자기 이제 뭔가 천층 병락 같은 그런 네네. 뭔가 딱 공격하러 오는 거지. 갑자기 패러다임 잠깐 뭐야 이거 하고 이제 음, 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셨대요 대표께서.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제 전 그 엔지니어들을 다 불러다가 네. 진짜 급 해커톤을 했답니다. 음, 그래서 해커톤의 주제는 뭐냐? 이 LLM을 우리 거에 음, 동원해서 고객들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방법이 있겠느냐? 음, 그래서 이들이 이 LLM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고 뭔가 기업 내 자체의 어떤 검색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음, 있겠느냐라고 했고 일주일 정도의 어느 정도 이제 프로토타입이 하나 이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들고 영업을 뛰셨어요. 네. 아주 좋은 케이스네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이제 음. 그 하면서 보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있던 게 음. 일종의 그 요즘 그 RAG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네, 큰 검색 증강, 그렇죠. 생산 뭐 이런 그렇죠. 어떤 기술이죠. 검색 기반. 근데 이제 예. 그게 그걸 할 수 있는 도구고 그냥 대부분의 그냥 그 경우에 음. RAG 한다 그러면은 그냥 벡터 DB에다가 예. 문서 그냥 인베딩해서 쭉 넣고 해서 하는데 그게 검색이 100% 내가 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음.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음. 아예 그런 검색 자체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음. 그것도 굉장히 잘 되는 구조였던 거죠. 음. 그걸 그래서 그것을 LLM에 붙여서 이제 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예전에 키워드로 던졌던 거를 사용자가 아예 질문을 네. 대화형으로 음. 던지면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 자료나 이런 음. 것들을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래 그 어떤 컨텐츠 검색하는 DB로 성능이 워낙 빵빵하니까 예. 그걸 잘 검색해주고 그걸로 가지고 LLM에서 이제 좋은 대화를 이제 딱 정리를 음. 해줬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객들이 아니 이런 게 있었냐? 다른 음. 데는 뭐 우리 제보적으로 쉽다고 해서 붙였는데 안 되던데 음. 니네는 아니 이런 문서 형식도 잘 정리가 되냐고. 음. 그래서 되게 놀라 어떤 그 반향이 있어서 네. 지금 다행 음. 승승장구하고 계십니다. 네. 아주 참 좋은 이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국은 이거죠. 대응이죠. 우리가 표적 자체가 바뀌면 당연히 이 표적으로 우리의 이제 가야죠. 가늠자도 바꾸고 그리고 그렇죠. 약간 앞서가지고 또 쏘는 이제 그런 것도 그렇죠. 좀 있어야 되겠죠. 사실 애자일에서 사실 뭐 예측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네. 대응하라는 얘기가 그렇죠. 없거든요. 변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제 새로운 거 나왔을 때 그냥 절망하지 마시고 마음에 잠시 여유를 한숨 고르시고 네. 자 우리는 뭐 할 수 있지? 라는 음. 마음으로 다시 대응을 하자라는 자세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질문. 이거는 좀 딜레마인데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은 높고 낚기는 빠른 네. 이 세 가지가 모든 어쨌든 예, 이런 선택 가능할까요? 인플레이션으로 최근 모든 네네. 서비스 그리고 제약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럼 셋 중에서 무엇을 우리 희생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에도 얘기했는데 예.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할 때 그냥 있는 거 쓰세요. 사스 쓰세요. 네. 파스 양으로 네, 예. 얘기를 했죠. 왜냐면은 사스를 생각해 보시면은 품질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음. 왜냐면은 기업에 어떤 적용하는데 좀 이제 딱 우리 거에 딱 맞지 않는 음.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기성복하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맞춤복하고 완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한테 약간만 안 맞는 어색한 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은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 뭐 음. 만드는 비용이면 아주 싸죠. 월 음. 얼마 정도고. 그리고 납기일은 이보다 더 빠를 수 없습니다. 카드 꼽는 그 순간. 신용카드 꽂고 바로 그렇죠. 요즘은 뭐 고객님 하루 기다리세요도 아니죠. 그렇죠. 즉시 쓸 수 있죠. 아, 예. 최근에 어느 사스를 썼는데 하루 기다리라는 데 있었어요. 그 분명히 프로비저닝 하는 거 수동으로 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사스 도입을 결국은 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요새 또 재밌는 거는 이런 사스들이 통합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쉽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 예. 네, 통합 거점. 예를 들어 자피어 예, 잡히요. 예.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외부 고객들이 음. 이제 뭔가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좀 백오피스죠. 음. 백오피스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운영부서에서 보고 있는데 음. 그때 이 친구들이 이거를 우선 노션을 가지고 예. 진행을 했어요. 일을. 음. 그런데 이제 백업 이제 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거를 노션으로 수동으로 등록을 해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잠깐만 기다려봐 해서 전 자피어를 써가지고 음. 저희가 이제 뭐 메시지가 오면 개발자들이 원래 보려고 슬랙 메시지를 남겼어요. 예. 그 정보를 가지고 긁어다가 이제 노션에다가 자동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해놨죠. 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이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즉시 오고 바로 와서 등록되고 그걸 음. 처리하면 되니까. 사실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제 좀 음. 개발자 도움 팁을 좀 쓰거나 음. 조금만 이제 설정만 해도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통합을 도와주는 도구들과 사스들을 같이 쓰시는 게 음. 제일 처음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주 제가 의문을 했고 현답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가격하고 품질하고 낱개로 트레이드오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업 내의 문화를 일부 바꿔가지고 기성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들이 많이 쓰고 이게 보편적인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 조직의 장점을 희석하는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네네. 그거를 그러니까 즉 나의 장점도 살리고
그리고 기존에 잘 정립된 것도 가져오고 네. 그리고 아까 부족한 부분은 인테그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양쪽을 연결하자 그렇죠. 라는 게 지금 현재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지금 예, 예. 힌트를 주신 건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 때 유일하게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뭐냐면 결국 이겁니다. 사람은 변화 자체에 굉장히 이게 취약. 저항이 아주 강하거든요. 이 조직 자체를 그런 어떤 조직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스 한번 도입해 가지고 업무 플로우 자체를 자 선진화하자, 고도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자, 이럴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래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음, 사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결국 사람. 네, 무슨 소리냐? 내가 뭐 결국에는 뭐 대표가 됐든지 뭐 이제 정책당 도입하겠다고 해서 꾸역꾸역 따라올 수는 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변화가 결국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은 소리는 안 듣고 맞아요. 좋은 사람 얘기 듣지. 항상 몸에 좋은 약은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변화나 이런 걸 만들고 싶으시다면은 내가 정말 그 조직에 사람들에게 신뢰가 있는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내 정말 친한 친구가 정말 성과도 잘 내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이거 괜찮다고 말을 하면은 해볼 만하거든요. 예. 그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한 명, 두 명 이제 늘려가는 거죠. 늘려가면서 이렇게 아니면 최소한 뭐 그룹을 타면서 어떤 그 사용자 그룹이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뭐 이제 내부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 혹은 기업이나 이런 것들 경우에도 이제 대표가 만약에 정말 그런 좋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훨씬 아무래도 도입하는 게 좋을 거고요. 사실 가장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는 있을 거예요. 문제는 항상 생기고 네. 해결하라고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결하려면 되는데 네. 해결하려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그렇죠. 힘드시는 분들 예. 믿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늘 생길 때 좌절하지 말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 적게 되려면은 결국엔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특별히 이런 걸 도입을 할 때 가능하면은 이제 좀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부분씩 하는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뭐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그것들을 인정을 받을 필요도 있죠. 동시에 그러려면은 내가 그 대표라든가 회사에든 의사결정 하실 수 있는 분한테 또 좋은 사람이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예, 예. 자, 마지막 질문은 책에 대한 겁니다. 네네. 만약 항상 이제 책 쓰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적었지라고 이제 후회가 오거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아, 이걸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데요. 자, 이 책의 특징장을 여기서 이제 장 하나만 골라가지고요. 다시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장을 골라서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4장에 특별히 있는 그 이제 의사결정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때 정반합을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하긴 했다 뒤늦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정반합을 했을 때 A안 B안이 있을 때 어떻게 합리를 내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A안과 B안의 공통된 것들만 써요. 그리고 나서 그냥 요 공통된 거에 해당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아? 라고 그러는데 교집합만 딱 뽑은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너무 많이 깎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안을 보신 분들은 뭐야 내 거 요거 안 됐는데 B안 봐도 내 것도 빠졌어. 그렇기 때문에 또 불만이 됩니다. 그러다 괴물이 나오죠.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A안과 B안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또 다른 대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그 신대제가 어떤 우리말로 이제 어떤 그 합된 이런 그 어떤 해결책인데 그런 문맥을 제가 잘 설명을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책 적으시면서 에피소드 많으셨을 텐데요. 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요 책 관련해 가지고 혹시 만약 이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책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는 거 가지고 네네. 만약 이 판이 나온다라고 네. 하면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싶으십니까? 1판이 나오고 나서 예. 이제 책 나왔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제보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제보. 우리 회사 이런 경우도 있었어, 저런 경우도 있었어. 네. 그래서 혹은 가장 한데 그 중에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그 고객사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 의의를 맡길 회사를 찾을 거냐? 맞습니다. 고객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음.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요렇게 찾는다 라는 음.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이걸 왜 이제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사이트가 좋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음. 좀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더 괜찮다면은 개발자들이 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접근을 할 때 어떤 오픈 소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써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프로토타입을 좀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녹여 들고 싶어요. 점점 이제 기술 자체가 좋아진 것도 있고 또 뭔가 뭐라 할까 기존에 그 계시던 분들이 사실은 그 새로 나온 또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거나 이런 것에서 고민을 못 하시거나 전혀 나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소개를 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요 책 네. 1판 많이 팔려가지고요. 아이고. 여러 새 증설도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2판 넣는 거 또 기대하고요. 그때는 또 우리가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게 네. 되겠죠? 그래야죠. 아이고 잘 팔려야 되는데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좋은 시간 내주셔서 또 좋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상 채널 박제를 운영하는 박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